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침에 모두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마감을 하는 이 시간 뭔가 탈탈 털린 느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느낌, 손에 쥔 것은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마무리가 되는 저녁이 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말은 코스닥은 하락했어요. 네, 거래소는 전일 대비 겨우 11.72포인트 0.30%가 올라가면서 3,857로 계속해서 3,900 이하에 떨어져 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1포인트 0.05% 소폭 하락하면서 856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내린 종목도 여전히 훨씬 더 많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328종목이 올랐고 떨어진 종목은 554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748종목, 떨어진 종목 수가 887종목입니다. 오늘 거래소도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개인들이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순 매매 주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업종별로는 굉장히 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급 주체별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다시 들어왔고, 실제로 한 6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만 전기전자에서는 2,500억이 넘는 매수를 했고, 반면에 금융 쪽에서는 2,500억이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엄청난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내던 개인이 수익 실현을 일부 짧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서 4,200억이 넘는 순 매도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 금융은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 매수하면서 그 2분 정도의 순매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한마디라고 정해봤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AI, 단 격차가 너무 큰 게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세 업종 보면 그냥 다 AI 관련이에요. 근데 AI에서 칩에서 파생되는 쪽으로 조금 넘어간 흐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또 상당폭 오르면서 그 AI 관련주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99,300원에 마감이 되었고, 하이닉스는 51만 9천원에 마감이 되면서 52만 원이네요. 52만 원에 마감이 되면서 그냥 그 변한 것이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제자리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에서의 그 내러티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컨셉은 뭐냐면, 자 봐라, 디램 그 현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HBM 제대로 납품도 못하고 D램은 엄청나게 물량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이닉스는 이미 고정계약 다 끝났고 더 이상 남길 거 없고 확정된 26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삼성전자는 열려 있었던 26년 과연 HBM을 납품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러던 차원에서, 아니 HBM 납품하라고도 떼돈 벌겠네 뭐 이런 컨셉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내러티브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DDR 가격, 현물 가격 흐름들은 뭐 이제는 좀 죽었습니다. 속도가.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대표적인 뭐 어떤 시그널로 보고 있는 DDR5 16기가는 이제 26달러까지 넘어서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부분들이 현물가하고 고정거래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물론 이제 지금 이 DDR5를 파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그냥 세트를 팔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세트를 팔고 있다고 했는데 모듈화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모듈화된 것들을 파는 것도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모듈화할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오늘 거래소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가 업종별로는 세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전기가스, 유통 다음으로 올랐는데, 기판 업체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 12% 올랐고요. 대덕전자 9%대, 코리아 서킷 7%대, 그리고 삼성전기도 거의 7% 가까운 육박한 상승을 보였고, 심택 등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판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다?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갔는데 이제는 AI와 관련돼서 뒷단으로 파생되는 업체들까지 좀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조금 기미가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는 리노업, 솔 브랜딩이 11.9%, 6.8% 올라가면서 약간 기미를 보였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같지 않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소부장들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아직까지 예전만큼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함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랐지만 공급량이 예전만큼 엄청 많느냐, 가격 오른 거에 비례해서 공급량이 많아지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 반도체와 관련된 현장 투자자와 탑 산업 분석가와의 두 분의 대담을 여러분 조만간에 곧 보시게 되는데요. 기술주 투자의 정통 있는 삭발릭스로 유명한 우리 선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조만간에 그 대담한 내용들이 여러분 찾아가 뵐 겁니다. 이제 삭발릭스를 외치셨던 만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강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듣고 있으시면 굉장히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대담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것과 조금 전혀 상반되는 숫자 분석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요청을 해주셔서 모시게 된 분인데요. 산업 분석 이쪽 반도체 산업 분석에 있어서는 달인 중에 달인이시죠.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오늘 대담을 했습니다. 방금 했기 때문에 편집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번 찾아갈 건데, 이분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것도 귀담아 들을 대목인데,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 못 간 것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의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를 정말 안 했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22년, 23년, 24년 상반기에 빠졌던 수요를 회복한 것일 뿐이지, 쭉 우상향하는 정도 수준으로 예를 들어 20년, 21년 우상향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상승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20년, 21년에 늘어나던 게 빠졌다가 여기로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공급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진율이 흔들릴 개연성은 조금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제가 또 현장 학습을 한 내용을 따져보면, 이거는 이제 이주환 박사님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일단 완성 업체들이,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HBM 만들고 그거 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전체 매출에서 절반이 HBM이기 때문에 다른 거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근데 하이닉스의 이익도 확정되고 이익률도 거의 확정된 상황이다. 26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좋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의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랬잖아요. 올해 1분기까지도 그런 상황이라서 설비 증설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쉽게 못 먹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삼성 하이닉스의 결이 좀 다르고,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도 약간 결이 다르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반도체만 계속 주구장창 맨날 얘기하느냐? 아니, 오늘 뭐 AI 빼면 얘기할 게 없어요. 다 AI 관련이에요. 자, 한국전력이 하나 특색이 있었죠. 그러면 한국전력도 그러면 AI 때문이냐 하면, 한국전력은 아닙니다. 그 맞습니다. 한국전력은 그 튀르키예 원전 그 MOU 체결 건이 있습니다. 그 뉴스도 나왔는데요. 한전이 튀르키예 원전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해서 시너프 원전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6%대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전기가스 업종 5% 상승에 그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전이 최근에 뭐 계속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계속 좋았는데 결국 이렇게 또 좋은 뉴스가 또 나오네요. AI 관련된 쇼티지 상황에서 한전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전이 원래 과거에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던 회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전 정부에서 전기 요금 뭐를 동결시키고 막 그래갖고 한 해에 무려 뭐 20조대 손실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막 3년 연속 적자 나오니까 배당 아예 못 줬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전의 이슈는 뭐냐면 같은 그 계통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전기 요금을 그냥 그 지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전 사장님의 발언 등등을 한번 얘기해주면서 이게 과연 혼자만의 독단적 발언이겠느냐. 그래서 이거 전기 요금을 계속해서 올릴 정도 수준이라면, 근데 산업계 기준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뭐 신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릴 수 있다 이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고, 주주 입장에서도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상당히 좋고. 그런데 이제 배당을 만약에 많이 준다라면 정부에도 의미가 있죠. 정부가 이제 돈 땡기기가 힘든 상황에서 돈이 궁한 상황에서 한전의 대주주 입장이잖아요. 정부가. 근데 만약에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 그러면 그것도 꽤 큰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죠. 과연 이제 한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어쨌든 최근 흐름에서 이번 10월 달에서 가장 좋았던 주식이 한전 아니었냐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닌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주항공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한전은 그러니까 AI 관련으로 또 전력 관련으로 많이 요즘에 움직였다가 이거는 뭐 원전 관련, 다른 나라 원전 관련으로 오른 거고요. 어찌되었건 다 AI에 연결된 주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AI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메모리가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과다하게 많이 하는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날이었잖아요. 미국도 완전히 AI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구글, 그리고 구글의 TPU를 만들어주는 브로드컴, 이 구도와 엔비디아 간의 어떤 간격이라든가 차별이 생길지 여부는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의 업종으로는 우주항공 업종이 누리호 발사 예정이 27일 날 되면서 한국 항공우주 세트라이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폴 관련 주식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첫 폴더블 폴 만드는데 주름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인터플렉스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 중국 마감에서 굉장히 긴 시간 H200을 중국에 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AI의 버블 논쟁이 있는데 AI 버블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아니고요. 중국 업체의 AI 응용할 수 있는 중국 업체의 등장, 또는 미국의 빅테크에 버금가는 AI를 만들 수 있는 중국 업체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국제 AI 판매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저는 오히려 멀티플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촉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에 H200을 판다면 뭐 훨씬 더 좋겠죠. 이 칩단은 좋아요. 칩단은 좋은데 문제는 그 윗단이 문제입니다. 즉 AI를 만들어서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소매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놓이게 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일단 먼저 얘기를 계속해서 깔아놓을게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